민주당 김영남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 두 분의 정치적 만남 주고 정만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엇박자로 들어오시니까 그냥 딱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야, 예. 이거 얘기해 볼게요. 앞서 저희 오늘 인터뷰 시간에도 길게 했는데 여야 법사위원들과 인터뷰. 네, 인터뷰. 저희는 인터뷰라고 인터뷰. 아, 이게 좋지 않습니까? 예, 제작진 천재예요. 조어 능력이. 예. 어제 패스트트랙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유죄인데 의원직은 예. 유지가 됐어요. 뭐 양쪽 다 뭐 이거 명분을 찾았다고 그래야 되나, 뭐 실리를 찾았다고 그래야 되나, 어찌 됐건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선고의 의미부터 일단은 대상자의 국민의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예, 저는 뭐 그 재판부가 그 많은 고심을 했다는 흔적은 좀 영익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국회 절차 관련해서는 사실은 대법원도 상권 분립상 사법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총리였는데 2014년 그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 이루어지고부터는 이제 실정법에 딱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국회 선진화법 사례에서는 이것을 뭐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고, 특히 또 뭐 무죄로 할 수는 없는 좀 사항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직 그 뭐 유지는 했는데,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좀 아쉬운 게 당시에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패스트트랙을 세워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선거법, 즉 당시에 이제 준연동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 특히 준연동제 관련해서는 민주당 자체가 말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유승정당을 만들지 않는다 했다가 이제 만들면서 사실은 그 전에 논의됐던 것과 합의됐던 것들, 특히 정의당과 합의됐던 모든 것들을 깨가면서 막 강제적으로 막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충돌이 일어난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상의 문제도 분명히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에도 정하였듯이 다수결 이전에 대화 타협이라는 대전제가 깔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법부 어떤 심사가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현역 의원 5명이 걸려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죽다 살아났어요? 걱정했는데 살았다. 5명 그 지켰어.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다행이다. 예,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내란 특검이라든지 여러 개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백석도 예. 유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예.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있죠. 어쨌든 의원직이 지켰으니까.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 원래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없더라도 이런 사안들은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돼야 되는 건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 내에서의 어떤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는 형사사건화를 안 했을 뿐이죠. 그전에 뭐 주먹으로 서로 원펀치 주고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김앤강. 뭐 몸싸움은 뭐 수시로 일어났고. 있었죠, 근데 예.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야. 이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건데 예. 첫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의 의미는 뭐 이런저런 그 면책 주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거 분명히 죄야. 예. 이거를 국회선진화법 있으니까. 확인시켜준 의미가 하나 있고, 두 그다음에 번째는 양형. 요 정도면 의원직 상실은 안 되는구나라는 일종의 기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의 폭력 사태로는 예. 유죄는 분명한데 배지는 안 날라가, 이런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선거법은요 그런 게 있잖아요. 선거철 요 정도까지는 법원이 배지를 안 날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국회법도 이번에 첫 기준이다. 그렇죠. 예. 이런 케이스가 이제 쌓이면 확실하게 기준이 보이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예. 저 정도면 배지는 안 날라가? 그러면 예. 저 정도 약간 밑으로는 가능하겠네. 예. 이런 부작용도 좀 생길 것 같아요. 의원님, 예. 의원님들한테는 사실 이 배지 날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뭐 일반 현역 의원들이야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피선거권이니까. 네. 배지를 안 날렸어요. 요 판단, 요 선을 요거는 적절하다고 보세요. 법원이 판단. 글쎄 좀 아쉬움이 있죠. 네. 국회 날렸어야 돼요, 내에 그럼? 사실은 뭐 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막아선 건데 사실은 그러지 말라고 필리버스터 제도도 우리 국회 법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물리력 행사 외에 다른 방법을 집어넣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결하라는 취지인 건데 날렸어야 된다. 아니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다 한때 불과 작년만 해도 같은 식구였기 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겠다. 작년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재작년까지는 몰라도. 뭐라 말은 못하겠다. 아, 이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1심 선고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 이게 저희 토크할 때 질문거리도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질문이 돼요. 항소. 예전에는 질문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안 해 이런 거 질문. 근데 합니다 지금은. 검찰이 항소할까요?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남부지검이잖아요. 남부지방법원. 남부지검장은 김태훈 검사장입니다. 네. 예, 임은정 검사장과 더불어 지난번에 그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검사장들이 막 이제 저 대검 차장한테 항의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름을 올리지 않은 유의한 사람. 김태훈 검사장이 남부지검장이에요. 항소할 저는 검찰이 항소는 할 텐데 그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때 같으면 잘하신 것처럼 뭐 당연히 뭐 고민 없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할 텐데 지금 오늘 했겠죠. 예, 대장동 이번에 이제 항소 포기를 이제 바로 한 직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소하는 데서 부담도 많이 가질 거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 항소를 해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 즉 이제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법원의 선고가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 지금까지 대법원의 사례는 국회 어떤 절차는 국회 어떤 고유 어떤 권한으로 사법 심사 예외라고 이제 대법원이 세웠는데 이게 국회 선진화법의 첫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의원직을 날릴 만큼의 어떤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 이걸 두고 굳이 항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세요? 검찰 기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항소 대상이죠. 왜냐하면 구형은 징역형을 했잖아요. 아, 근데 벌금 나왔습니다. 근데 전부 벌금형이 선고돼서 이렇게 형의 종류가 틀려진 거잖아요. 징역형 구형했는데 벌금이 선고됐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 항소 대상이 되거든요. 형의 종이 자체를 징역형과 벌금 완전 달라졌습니다. 예. 예. 근데 서둘러 하긴 좀 뻘쭘하겠죠. 대장동 때문에요. 조금, 일주일 이내만 항소하면 되니까.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다음 주 뭐 한 수요일쯤 하지 않을까요? 그냥 하긴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그럴 건데 당장 국민의힘에서 아니 김태용 검사장 말이야 대장동 때는 항소 포기하는 게 그때는 무죄도 나온 게 있는데 항소 포기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로 일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형량 가지고 항소를 해?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서. 그 영어로 답하면 되죠. 뭐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예. 그 케이스랑 대장동과 이거는 다르다. 네. 검찰 봤을 때 이게 더 중하다는 거예요 대장동보다. 모르겠어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나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자꾸 묻지 마.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저는 예. 지난번 사건도 항소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뭐 물론 그건 항소 포기로 확정이 돼서 끝났습니다만 예. 뭐 둘 다 항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전직 부장검사의 눈으로 봤을 때. 예. 아니 통상 항소를 다 해왔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피고인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분위기 좀 읽히는 게 있어요? 예, 어제 뭐 몇몇 분들하고 이제 문자 주고받고 연락을 했는데 진짜? 예, 그래요? 했는데 뭐 다들 뭐 그 안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 국회에 있던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이런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예. 너무 사법부가 무시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이 검사장 18명 국회 법사위 여당 법사위가 고발한 거예요. 예. 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김영민 의원은 그거 아니다. 우리 다 알렸다. 앞으로도 소통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내비치고 있던데 이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물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개별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사전에 협의 내지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원내대책회의도 하잖아요. 그러면 원내대표 주관으로 또 특히 각 상임위 간사들이 다 참석해서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외에도 수시로 그 의논을 해가면서 하는데 예.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다. 예. 야당에서 봤을 때 뭔가 이게 부협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뭔가 이제 국화 배드카 뭐 이런 거 하는 그 거예요? 내부 권력 투쟁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국가 배드캅 시각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예. 내부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한데 좀 전에 김영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원내 그 대책 회의도 하지만 또 당 지도부 회의도 하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와 지금 법사위에 있는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등등은 지금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회의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혀 소통이 안 된 것은 법사위에서 그냥 좀 강경 모드로 가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관행처럼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성이 추미위원장부터 해서 또 뭐 전희 의원의 서영교 의원 등등등 지금 구성상 보면은 예. 뭐 지방선거에 나갈 생각들 특히 또 어떤 취향 자체가 또 강경 일변도인 분들 이런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기본적으로 지금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권력 투쟁의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 얘기 하나 더 보죠. 또 법사위입니다 이거. 여당은 법사위 야, 때문에 법사위 네. 없었으면 진짜 정치면 뉴스 어떻게 채웠어요? 우리 프로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 없으면. 저기 쿠팡 오찬 문자 논란. 이거 보도가 돼 있는데 다 됐는데 이게 사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이거 관련해서 상설특검 임명이 됐어요. 이제 수사가 곧 시작되겠죠. 그런데 이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이 수사 대상인 쿠팡 측 임원을 만났다 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운영위 회의 중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받는 장면 이게 카메라에 포착될 겁니다. 보면 거기 문자 나와요. 참석자 1. 대한변호사회 김정호 회장, 서용교 의원, 괄호 법사위, 그다음에 쿠팡 상무, 그다음에 2. 언론 취재 방향하고 마지막에 부적절 법사위 중진위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측을 만난다는 거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보고한 거거든요. 보좌진이. 이게 찍혔어요. 참고로 서용교 의원은 대한변협회장과 오찬을 한 것이지 쿠팡 상무와 오찬한 게 아니다. 쿠팡에 키읔제도 안 나왔다. 공작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저 하나 궁금한 거. 김병기 원내대표 이게 운영위 회의 중이니까 본회의도 아니고 뒤에 카메라들 많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찍힌다는 거 알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딱 이렇게 본 게 이게 실수로 찍힌 건지 카메라 보여준 거죠. 보여준 거예요? 아니 그 본회의 석상에서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렇게 책상 위에 이제 휴대폰을 딱 올리고 하는 것은 봐라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몰래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사실 경험에서 나오시는 건데. 예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뒤에 카메라들이 다 있습니다. 예. 본회의장 같이 멀리 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봤다? 예. 이것은 사실상 이 봐라 보여준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럼 왜 노출시키려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만약 노출되면 서영교 의원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심결에 뭐 했다든지 예. 아니면 서영교 의원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좀 앙금이 있잖아요. 붙었죠 그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서영교 원내대표 측에서 뭐 지금 부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들이 국정원 들어갈 때 그 부인이 기조실장하고 이게 아들 뭐 취업 청탁한 예. 것들이 뭐 드러나는 거라든지 맞아. 등등등 악연이 굉장히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거 공작이라는데 서영교 의원. 아이 공작은 뭐 지금 국회 내에서 무슨 공작을 해요. 더군다나 같은 당 의원끼리 예. 그건 조금 지나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물론 일부러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당시 김무성 대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네. 김병기 원내대표 핵심 참모의 휴대전화가 찍힌 거랍니다. 이제 보좌진이 와서 핸드폰채로 보여준 거래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런 게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자기 핸드폰 본 건 아니라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급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 뭐
사진이 찍힌 것 같은데 예. 일부러 연출했을 가능성은 없죠. 그러면 그래요? 그건 뭐 불구대천의 원수지. 그 정도 되면 그 어. 과거에 일부러 노출시킨 경우가 있죠. 언제요?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당시 당 대표가 유승 KY 얘기 나올 뭐 그러니까 그때 이준석 때. 예, 예. 뭐 의원은 아니었고 뭐 이준석 전 비대위원 뭐였나? 당시에. 전 비대위원이 뭐라고 이제 청와대 예. 행정관 관련한 얘기를 예. 했는데 그걸 수첩에 적어놓은 걸 일부러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사진에 찍혔는데 그건 누가 봐도 노출시킨 거지. 근데 이번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놓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보좌진이 저 대표님 이거 보셔야 됩니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급하니까 예. 이제 오찬이 임박했을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보좌진이 그 운영위원회 보시다시피 사실 엄청나게 좀 긴박한 이슈도 많은데 예. 그런 걸 가지고 긴급하게 운영위원장 뒷자리에 언론이 그렇게 많은데 보좌진으로부터 그런 걸 보고를 받는다. 특히 뭐 오찬 관련된 보고를 받는다. 제가 상식할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대한변협회장과 임원진들을 만나는 약속인데 예. 그 임원진 중에 하나가 이제 변호사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겸임하는 경우가 예. 많으니까 그냥 쿠판 상무인데 곧 퇴직 예정자가 그 대한변협 임원진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 쿠팡하고 만난 건 그리고 아니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쿠팡 상무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또 예, 예, 보좌관 예. 출신이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도 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이거 고발한대요. 서영교 의원의 표현입니다. 문자 돌린 작자 끝까지 추적하겠다. 근데 최초 작성자는 불명인데 그럼 이거 뭘 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죄가 되죠 이게? 잘 모르겠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고발하면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마지막 이슈 요겁니다. 이거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전 대표가 이거를 현 정부를 직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장관 잘했습니다. 살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전 장관 겸 대표 칭찬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희역자도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히려 조롱하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 상황을? 이제 일단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이슈, 즉 이제 민주당이 숟가락 얹지 마라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박 내지는 참전했다가는 확대돼서 어떤 실체적 진실이 나오면 손해 볼 거니까 일단 확전도 피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국민의힘 내부를 좀 이강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 보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만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 예.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2022년 9월 달 할 때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통령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 반대했다던데. 결정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2024년 2월 달에 박성재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제법무국이라는 이런 어떤 전담 국제 소송하는 어떤 조직을 만듭니다. 예. 그 조직을 만들면서 중앙대 로스쿨 출신인 알고 이제 있어요. 정 교수가 이제 오면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팩트를 다 바라보는 게 맞죠. 단지 그것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요? 아니 예. 물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예. 그 심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은 언급하기 싫은 분들도 있겠죠. 예.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니까 기사에 그런 표현도 있어요. 한동훈은 국민의힘의 볼드모트인가? 이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 언급할 수 없는 뭐 예, 그런 언급할 수 거잖아요. 없는 예.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론스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는 그 뉴스가 전해졌을 때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자기 공치사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저에게 하길래 그냥 놔둬라. 예.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알아서 정리할 거다. 저런 문제는 알아서 정리한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답을 했는데 며칠 전에 뭐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김민석 총리나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자꾸 자기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려 잘했어 우쭈쭈쭈쭈 하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알아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죠 뭐.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한동
저 한 전 대표가 절대로 독상 차려줄 수 없다. 당신 좋은 거 우리가 해줄 수 없어.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독상을 차려주는 거커녕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숟가락을 줄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아예 좋은 거에는 절대 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건가요? 알아서 정리할 거예요. 국힘 내부적으로. 뭘로요? 뭐로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요. 알아서 정리합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있는 팩트 그대로 이제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만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